안녕하세요. 망투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지역사회 간호학을 정리해 볼 건데요. 오늘은 지역사회 보건행정, 가족간호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5장 지역사회 보건행정 1번 국가보건의료체계 WHO에서 제시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5가지 구성 요소는 첫째, 보건 자원을 개발하고, 둘째, 자원을 조직적으로 배치하고, 셋째, 보건의료 전달 체계로 제공이 됩니다. 이 세 가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넷째, 경제적 지원과 다섯째, 경영 관리입니다.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유방임형과 사회보장형이 있습니다. 먼저 자유방임형은 주로 미국, 독일, 일본, 한국에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의료인에게 의료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끼리 자유경쟁의 원칙하에 운영되므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원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할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된 서비스라는 것과 의료비가 비싸고 지역에 따라 의료시설이 편중되어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형은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며 예방 서비스를 강조하고 의료비가 증가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가 없고 의료의 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의료비 지불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가 있는데요. 자유방임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이는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간호서비스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에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 진료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된다는 것과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의료 공급자와 심사기관에 마찰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의료 서비스의 양과 관계없이 환자의 질병, 중증도에 따라 분류한 체계를 이용하여 진료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이에 해당되는 수술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는 백내장 수술, 편도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제왕절개수술, 자궁수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비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로 인해 과소진료를 하게 되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대가치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총괄계약제 등이 있습니다. 2번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는 주로 자유방임형이라고 하지만 전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합니다. 먼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서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5가지가 있고요. 이 중 산재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둘 다 포함되며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소득보장,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입니다. 공공보조에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를 보장해주는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에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복지로 4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료비 억제 대책에는
수요 측면에서 억제하는 방안에서는 본인 부담 정률제나 정액제, 급여 상한제가 있고, 공급 측면에서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고가의 의료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과 효율적으로 행정 절차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지불 보상 제도를 개편하여 의료비를 사전 결정하는 방식이나 포괄수가제로 전환한다거나 의료 전달 체계에서 1차 보건 의료를 강조하여 예방 서비스 위주로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3번 1차 보건 의료. 1차 보건 의료란 지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사업 방법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지불 능력에 맞게 제공되는 필수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를 말합니다. 대두 배경을 살펴보면 1978년 알마아타 회의에서 1차 보건의료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보건진료소가 배치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1차 보건의료의 9가지 서비스는요. 첫 번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규명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 두 번째, 가족 계획을 포함한 모자 보건. 세 번째, 식량 공급 및 영양 증진. 네 번째, 안전한 물 공급. 다섯 번째, 지역의 풍토병 예방 및 관리. 여섯 번째, 주된 감염병의 예방 접종. 일곱 번째, 통상질환 상해의 적절한 치료. 여덟 번째, 정신보건 증진. 마지막으로 9번째는 기초의약품 제공입니다. 제6장 가족간호. 1번 가족간호 관련 이론. 나에 있는 구조기능 이론에서는 가족구조와 기능을 사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족구조는 가족 구성원의 배열과 가족 내 권력구조, 역할구조, 의사소통구조, 가치체계를 확인하고, 가족 기능은 애정기능, 생식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화 기능, 보호 기능을 확인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서 핵심 내용은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징적 의미를 형성하고 이를 교환하면서 해석의 과정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결정하여 행동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가족간호 관련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 발달 이론과 가족에 대한 관점인데요. 먼저 가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 듀발은 가족 생활주기별 발달 과업이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총 8단계인데요. 1번, 신혼기 가족은 결혼해서 첫 자녀를 출생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이때에는 결혼에 적응하고 자녀 출생을 대비합니다. 2번, 양육기 가족은 첫 자녀 출생 후 첫 자녀가 30개월까지를 의미하고, 이때는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의 역할을 조정하는 시기예요. 3번, 학령정기 가족은 첫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이며, 4번, 학령기 가족은 첫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이고, 이때에는 가정의 전통과 관습을 전승하고 가족 내 규칙과 규범을 확립해야 하며 자녀의 학업 성취를 격려하고 사회화를 가르쳐야 합니다. 5번, 청소년기 가족은 첫 자녀가 20살이 될 때까지를 말하며, 이때는 10대 자녀들의 독립성이 증가되면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고 세대 간의 충돌에 대처하며 성 문제에도 대처하고 자녀 출가에 대처하여 성숙한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6번, 진수기 가족은요, 첫 자녀가 독립해서 막내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이며, 7번, 중년기 가족은 자녀 출가부터 부부의 은퇴 전까지이고, 8번, 노년기 가족은 부부가 은퇴하고 사망할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이 부분이 나온다면 가족 구조도를 보고 현재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발달 과업은 무엇인지를 서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첫 자녀의 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요즘엔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느 단계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기가 애매해지고, 듀발은 첫 자녀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여러 단계에도 해당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이 비판받기도 하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관점에서 헨슨 앤 보이드가 주장한 내용은 4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이 중요하고 가족은 배경이 되는 배경으로서 가족, 가족이 중요하고 개인이 배경이 되는 대상자로서 가족,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며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하는 체계로서 가족, 가족을 사회의 많은 조직 중 하나로 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으로 구분됩니다. 프리드만은 개인 환경으로서의 가족, 대인관계 체계로서의 가족, 전체 체계로서의 가족으로 나누어서 가족 간호를 접근하였습니다. 2번 가족 간호 과정. 간호 사정 부분을 정리해보면 가족 자료 수집, 가족 사정 원칙, 가족 사정 영역, 가족 사정 도구, 가족 기능 평가 도구가 있는데요. 이 중 가족 사정 도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계도는 가족 구조도라고도 하며 3세대 이상이 걸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연령, 성별, 관계, 질병력, 가족 이동 등을 도표로 기록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남성은 왼쪽에 네모 모양, 여성은 오른쪽에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선으로 연결하여 결혼을 나타냅니다. 자녀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기록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X 표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모, 동그라미를 이중 표시로 하고요. 가운데 만약에 선이 그어져 있으면 별거, 2줄을 그으면 이혼, 점선으로 표현하면 동거이며 최종적으로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점선으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가족 밀착도는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 간 상호관계, 밀착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며 소원한 관계는 1줄, 친밀한 관계는 2줄, 밀착된 관계는 3줄로 표현하고 갈등은 지그재그로 표현하며 정도에 따라 2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부 체계도는 가족 구성원과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사회 지지도는 가족 내 가장 취약한 가구원을 중심으로 원을 그려나가며 사회 지지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 2번째 원은 동거가족, 3번째 원은 친척, 4번째 원은 이웃이나 친구, 직장 동료, 가장 바깥 원은 지역사회 자원을 적는 것입니다. 가족 연대기는 가족의 역사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순서대로 열거한 것이며 이러한 사건들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활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족 기능 평가 도구에서 아프거란 A. 가족의 적응 능력, P. 가족 간 동료 의식 정도, G. 가족 간 성숙도, A. 가족 간 애정 정도, R. 가족 간 친밀감이나 결속력을 의미합니다. 가족 문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주는지, 긴급한 문제인지,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 문제인지, 가족의 관심도가 높은 것인지 등으로 결정합니다. 간호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계약, 예측적 안내, 사례 연구, 가족 자원 강화, 강점 개발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족 사정도구 부분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도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 증진과 역학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